에피소드 2 한의학의 에너지 지도 경락과 양자장. 오프닝. 손끝에 경혈 하나를 자극했을 뿐인데 왜 머리가 맑아질까요? 발목을 눌렀을 뿐인데 왜 속쓰림이 가라앉을까요? 한의학은 이걸 경락이라 부르고 물리학은 에너지장이라 부릅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언어로 출발한 두 학문이 그리는 몸의 지도. 오늘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과 양자의 진행을 맡게 된 라오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조합을 다뤄볼게요. 한의학의 경락, 그리고 양자물리학의 에너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체 이 둘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두 학문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끝까지 보시면 몸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경락이란 무엇인가? 경락은 기혈이 흐르는 길입니다. 혈관이 피를 나르듯 경락은 몸 곳곳에 기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나릅니다. 황제내경을 비롯한 고전 의서에서부터 등장하는 개념으로 수천 년간 침이 놓인 자리는 대부분 이 경락 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실제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 길이 국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발끝을 자극했는데 머리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리와 머리,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부위가 실은 하나의 회로로 연결돼 있는 셈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12개의 정경과 그 사이를 잇는 기경팔맥이라는 보조 통로로 설명합니다. 마치 지하철 본선과 환승 노선처럼요.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경락의 실체를 신경이나 혈관, 근막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든 몸의 한 지점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점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찰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만성 두통으로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정작 치료는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의 특정 경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몇 차례 치료 후 두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과 통증이 느껴지는 자리가 반드시 같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양자장이란 무엇인가? 이번엔 시선을 우주로 돌려볼까요? 양자물리학은 텅 빈 공간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작은 떨림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전자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그 정보는 순식간에 관련된 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장이라면 우리 몸도 그 축소판 아닐까요? 경락이 몸 안의 길이라면 양자장은 우주의 길. 규모만 다를 뿐 작은 자극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같은 현상인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관찰자가 지켜보는 순간 입자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는 물리학계에 오랫동안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찰이라는 아주 작은 개입이 결과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한의사 한 분과 물리학자 한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락과 양자장,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매일 임상에서 봅니다. 위장이 안 좋다는 환자에게 위만 만지지 않아요. 위와 연결된 발목 부위에 있는 해계혈이란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속쓰림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락은 저에게 이론이 아니라 매일 손끝에서 확인되는 현상이에요. 흥미롭네요. 다만 저는 조심스러운 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은 수식으로 검증된 개념이에요. 전자 하나의 상태 변화가 주변 입자에 영향을 준다는 건 실험으로 반복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걸 곧바로 경락에 대입하는 건 비약일 수 있어요. 두 개념을 같다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둘 다 오해받기 쉽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두 개념이 완전히 같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소적 자극이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그 패턴 자체는 두 학문이 각자의 언어로 오래전부터 관찰해온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 경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실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60년대 북한의 김봉환 박사가 봉환관이라는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서울대 소강섭 교수팀이 이를 프리모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아 20년 가까이 연구했어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 연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아직 재현성 논란이 있고 학계 전체가 받아들이는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워요. 흥미로운 시도인 건 분명하지만 검증된 결론과 아직 진행 중인 가설은 구분해서 봐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힉스 입자 같은 경우는 1964년에 이론으로 먼저 예측됐다가 2012년에야 CERN, 그러니까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거대강 입자 충돌기 실험으로 실제 검출됐어요. 거의 50년이 걸려서 장의 존재가 실험으로 확인된 거죠. 제가 말하는 검증이란 이런 수준이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두 학문이 같다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찰해온 걸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자리로 보고 싶어요.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문이 연못 전체로 퍼지죠. 침 하나, 호흡 하나가 몸이라는 연못에 던져지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원리의 유사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 표현이라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도 비슷하게 표현하시나요? 한의사 내 특정 부위에 침을 놓으면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 머리가 맑아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소 자극이 전신 반응으로 퍼지는 걸 본인들도 체감하는 거죠. 정리하면 두 분의 결론은 경락과 양자장이 같다가 아니라 작은 자극이 전체를 움직인다는 원리를 서로 다른 시대와 언어로 각자 관찰해왔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저도 그 정도 표현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럼 이걸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거창한 치료가 아니어도요.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손발이 차거나 뻣뻣하다면 그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국소를 풀어주는 게 곧 전신을 풀어주는 셈이니까요. 저는 그걸 작은 개입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거창한 변화를 만들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실용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습 코너.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확인해 볼까요? 오늘 처음에 손끝 자극이 머리를 맑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진짜인지 지금 1분만 투자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검지 사이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한의학에서 합곡혈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지압하기 전에 지금 미간과 눈 주변이 어떤 느낌인지 잠깐 느껴보세요. 이제 반대쪽 손 엄지로 그 부위를 30초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하셨다면 다시 미간과 눈 주변을 느껴보세요.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거나 시원해진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국소, 자극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 원리를 몸으로 직접 확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펼쳐봤습니다. 하나는 몸 안을 흐르는 경락, 하나는 우주를 채우는 에너지장. 완전히 같은 지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작은 자극이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언어가 시대마다 달랐을 뿐이라는 것. 다음 시간엔 이 원리를 치유라는 관점에서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